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당일에 이런 일 당했습니다. 집회 당일 충격적인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당일에 일어난 일에 한 국민께서 분한 마음으로 폭탄 발언한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좀 극단적이거나 격한 표현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남동 집회를 6회를 참여했고 1월 15일 체포 당일 포함 이틀 정도 밤샘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당했다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결론은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한 사람들은 특히 밤 집회는 공감하실 것입니다. 집회의 주축이자 핵심 멤버인 유튜버 신혜식, 전광훈 목사, 그리고 젊은 유튜버 배인규 2셋의 모토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는 우리가 막는다였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는 공수처의 불법적인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한 한 가지 목적으로 모인 것이며 자신들이 다 알아서 막는다 등 온갖 센 워딩으로 15일 당일전까지 집회를 했습니다. 온갖 센 워딩들은 정말 마치 자신들이 온몸을 던져 목숨을 바쳐서 대통령을 지켜낼 것이라는 결의를 포인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경찰에 협조적이고 경찰과의 충돌은 피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밤 10시쯤 집회 종료 선언 시 경찰에게 잘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월 15일 체포 당일 민경욱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체포정보 유출로 공수처가 새벽 4시에서 변경해 3시에 체포를 시행할 가능성을 시사했고 전 3시가 좀 안돼서 본 집회장을 떠나 관저로 향했습니다. 그 전까지도 계속해서 집회장에서는 자기들이 작전이 다 있다, 지금 관저 앞에 가는 건 빨갱이다 등 거의 발악을 하다시피 외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지키러 나온 내국 시민들한테 빨갱이라는 워딩까지 썼다는 게 좀 충격이었죠. 실제로 집회장에는 관저에 가서 막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분들이 몇 계셨는데 시민들은 집회 진행자들에게 세뇌당한 듯 그 사람을 민주당 뿌락치 보듯 경계했고 여기에 머물라고 했다는 등 교육받은 대처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포기하고 체포 시간이 되어가자 한두 명씩 개인적으로 관저로 향했는데 몇 명 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아래쪽 육교로 가서 뭐가 오나 보고 있었는데 거기엔 보수감성이라는 유튜버와 몇몇 사람이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고 이내 경찰 특공대 버스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고 놀라서 아래쪽 집회장을 지나 한남초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태어나서 가장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본 집회장과 공조하며 집회를 하던 한남 초등학교 쪽 집회를 리드하는 사람들이 거의 미친 사람처럼 사람들을 관저 앞에 못 가게 막고 있었습니다. 더 묘한 광경은 지금 바로 옆으로 경찰 특공대 버스가 수십 대가 들이닥치는데 못 본 척하면서 지금 들어오는 경찰 버스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발악을 해댔습니다. 더 미친 광경은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한남경찰서에 전화해서 시민들이 위험하니 지키러 와달라고 전화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걸 할 때인가요? 그런데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전화를 계속하며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소리쳐대기 시작했습니다. 집회의 리더는 왜 한남경찰서 경찰들은 시민의 안전이 위험한데 지키러 오지 않느냐며 시민들에게 우리가 다치면 안 된다 등 개헛소리를 아주 발악을 해댔고 시민들은 다 최면에 걸린 듯이 그 말을 따랐습니다. 다시 돌아서 상부 본 집회장에 가보려고 돌아서 육교를 건너 올라가 봤더니 거긴 더 과관이었습니다. 노래를 더 틀고 그동안 자신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는다더니 갑자기 이번엔 국회의원이 막아야지 왜 우리가 막냐고 워딩을 바꿨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이 동요하자 젊은 애들 집회를 진행하는 다른 진행자가 이번에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도로를 막아서 체포해서 나올 때 막을 거라는 희대의 개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시민들이 또 최면에 걸렸습니다. 배인규라는 핵심 유튜버 중 한 명은 반말을 짓거리며 형들이 알아서 막는다고 또 사람들의 동요를 진정시켰습니다. 이제 집회에 나온 애국 시민들은 거의 집회에 최면에 걸린 광신도들처럼 변했습니다. 정말 거의 아무도 관저 앞에 가려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노래는 커지고 계속 연설하는 애들을 수급하고 가수가 등장하고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는 게 자신들 사명인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자리를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같은 소리만 반복하고 그러다 문득 왜 이런 중요한 날 어쩌면 그들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화력을 모아야 할 좌파들, 특히 민노총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고 이 꼴을 보고 있자니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올 필요조차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유동규 씨가 관저에 가서 막아야지 뭐하는 짓이냐며 여기 노래 자랑하러 나왔냐고 흥분해서 사람들을 관저 앞으로 데려가려 노력했지만 당황한 신혜식은 유동규를 끌고 갔습니다. 그때 전 진짜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이 멍해졌습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른 세 글자는 바로 당했다였습니다. 완전히 당했습니다. 공산주의 전략 중에 속칭 가두리 전략이 있습니다. 적진의 리더가 돼서 적들을 이끄는 작전입니다. 지금 그래도 그들이 보수들 결집하지 않았냐? 숫자가 중요하다 등 못 모르는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두리 당한 머릿수는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가두리 양식장에 생선이 수천 마리 있다고 양식업자 한 명이 그들을 무서워하던가요? 아니면 우스워하던가요? 아직도 보수주의자들 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체포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보수가 맞지 결국 보수가 승리하겠지 같은 막연한 느낌만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날 대통령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날 있었던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아마 다들 이런데 경찰이 어떻게 들어가 할 정도로 많은 인파였습니다. 전부 다 대통령 체포를 막으려고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를 직접 겪은 분들은 그들이 돈밖에 모르는 코인팔이라고 욕합니다. 하지만 저희 생각에 그들은 단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코인 따위 얼마든지 가져가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대통령만 지킬 수 있다면, 자유대한민국만 지킬 수 있다면 다들 기꺼이 코인을 더더더 그들에게 쥐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푼돈에 대통령을 팔아 먹는 짓에 가담한 겁니다. 가담뿐 아니라 그 최전선에서 대통령 체포라는 거대한 업적을 남긴 겁니다. 정작 대통령이 체포되니 그들은 막아서기는커녕 바로 집회를 종료했습니다. 아직도 이 결과가 뭘 의미하는지 모른다면 저도 더 설명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코인팔이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억 원의 코인은 그냥 부수적인 이득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공산주의 진지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것은 뭐 더 설명이 필요 없겠죠. 저도 집회 참여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너무나도 중대하고 저는 물론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가족들에게 너무나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위협이기에 정말 진심을 가지고 집회에 나갔습니다. 이 전쟁에서 혹시 패한다면 그땐 알 겁니다. 2025년 1월 15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는 것을요. 이제 전 국민이 일어나지 않으면 힘들 정도로 핀치에 몰렸습니다. 미국도 명분이 있어야 개입하는 거겠죠.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아직 방위 조약이 유효합니다. 명분이 있으면 미국이 바로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 명분은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의 70% 이상이 자유민주주의를 원하고 공산주의를 증오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상징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며 적극적으로 나와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두리는 절대 당해선 안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가두리 집단 최면을 그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을 겁니다. 집회장에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후원해준 각종 무료 푸드트럭 음식과 좁은 난방열차 안겨우 쉴곳, 길게 늘어선 무료 배급과 마음을 위로하는 웅변연사와 노래들, 집단 최면에 걸려 시키는 대로만 행동하는 사람들, 마치 어떻게 보면 사육하는 동물농장 같지 않은가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의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공산주의 체제의 예행연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등골이 서늘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자발적인 선함을 이용해 사악함으로 바꾸는 어떤 연금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큰 집회장 위를 떠도는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공산주의의 유령의 웃음을 본 것만 같았습니다. 전 정말이지 그 순간 이게 정말 현실인지 꿈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뭔지 경험했습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안에 들어온 느낌이었습니다. 사악함은 얼마나 정교한가요? 우린 죽었다 깨나도 사탄의 디테일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 디테일을 전부 꿰뚫고 계신 더 강하신 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의 상상과 예상을 벗어난 방법으로 상황을 바꾸어 놓았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나몰라라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다른 집회들도 머릿수라도 채우러 찾아다니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 내려주신 이 땅의 자유의 축복을 보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정성산TV는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키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정성산TV 끝까지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